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다시 조용한 오프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네. 네, 저는 자가 발전 스튜디오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자가 발전 스튜디오의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짜장면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개발하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마? 머런드 끼우드로. 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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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집을 좀 했었는데 뭐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솔직히 그 스튜디오를 대여를 해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스튜디오 비판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이 네. 모자라서 좀 시간이 아쉬웠다. 모자랐다.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많았는데 좀 아쉬웠네요. 네, 뭐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제한이 없이 저희가 지금 그래도 벌써 한 6개월 넘게 했죠. 자가발전 스튜디오에서 6개월 더 됐지.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 뭔가 딱 정해져, 신체 리듬이 딱 그렇게 맞춰져 있어서 그런가. 게을러져가지고 네, 말이야. 녹음하다가 발라당 누워가지고. 못하겠다 이러고서 그냥 누워 있기도 하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가 뭐인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준비했던 자가 컴퍼니 넷플릭스 특집을 다시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그 매거진 비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비캐스트라고. 네. 거기서 넷플릭스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매거진 비 많이 보잖아요. 많이 안 보죠. 봐요. 전 안 봅니다. 많이 거짓말하네. 보는데 거기서 비캐스트에서도 넷플릭스를 해서 여기서는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논조를 읽듯이. 네. 그래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가 행간을 읽는다 했잖아요. 네. 저희 것만 듣지 마시고 다른 팟캐스트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니, 어땠어요? 우리 것만 들으세요. 아니 넷플릭스 특집 어땠어요? 거기서 한 넷플릭스 특집은? 일단 거기는 네. 박지윤 씨가 그걸 하거든요. 네. 가수 박지윤 있잖아요. 그 진행을 하는데 좋겠다. 은 실장과는 다르구나. 은 실장과는 다르구나. 진짜 있으니까 막 다 그갖다 부르는 거잖아. 나도 돈 있으면 해 그렇게. 네. 그래. 네, 제가 알았어. 부족합니다. 저는 노력할게요. 이번 주에 그 앱스토어에 지윤 씨 미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벅스에서 만든 팟캐스트 앱이 나왔더라고요. 파티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망드가 소개를 해줬는데 보니까 메인에 자가발전이 걸려 있어서 맞아. 우리는 올린 적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서 큐레이션을 해줬거든요. 초이스라고. 진짜? 네. 근데 마침 그 주 이발소 업로드에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내려갔어요, 메인에서. 맞아. 이영자 씨 오신 날이요? 네. 그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 파티 지웠어요. 파티분들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파티에는 지대던넷이 없어서 파티를 못 쓰고 있어. 근데 그 앱이 웃긴 게 거기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 수 있더라고. 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보지 못해. 우린 보질 못해. 있는 줄도 모르니까. 아니 나는 거기에 그게 어떻게 올라갔나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팟캐스트는 공개된 거니까 그치, 어디에 주소만 올라가서 갖고 가면 되지. 좋긴 하죠. 올려줘요. 그럼 다시 올려줘. 저작권을 이번 주 거 재밌어. 올려줘. 네. 아니야. 누군가 들어.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들어줘. 파티야. 네. 벅스짱. 내가 음악 서비스 특집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벅스를 스포티파이를 씁니다. 제가 벅스를 칭찬을 열심히 했습니다. 벅스가 헐어 문드러질 때까지 빨았어요. 스포티파이가 짱이야. 할짝할짝 거렸어. 벅스. 자, 이번 주 갑시다. 네. 그만하시고 네. 네. 벅스 좋아요. 네. 이번 주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특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이 계속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주 제가 어렸을 제가 4살 때부터 이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극단적으로 내가 반대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건 금단에 우리가 소재가 없어서 이제 그만둘 때 막방으로. 유언처럼 남기자 이런 거였는데 쪽수로 밀어붙였지. 이걸 꺼냈어요. 네. 제가 이번 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뭔가요? 암호에 대한 얕은 수준의 특집. 그걸로 그래요? 인해서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겠지만 네. 네, 불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암호에 대한 얕은 지식들. 누가 먼저 하나요? 일부에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예. 일단 이번 주 주제를 듣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이발소에 긍정이가 준비했던 특집을 같이 듣고 오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 이발소 긍정이에 준비해뒀던 이발소. 혹시 그게 샤샤샤. 네,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발소가 이번 본편을 듣고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오디오 혹시나. 파일이 헐겠다 임마. 네. 네. 벅스야. 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법을 네네,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 시대의 그 암호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준비한 대본이군요. 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암호가 생겨났거든요. 맞아요. 암호가 만들어질 아, 때.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또 그렇겠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하게 된 그렇겠네. 그렇죠. 학문이기 남이 때문에. 못 깨부시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보안에도 붙여져 있고 네. 또 간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 암호를 만드는 그 방법까지 접근한다고 해도 네. 너무 다 수학적인 이야기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접근한다고 해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학문이 바로 암호학입니다. 그럼 암호학을 전공하는 뭐 과나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암호학과가 많죠. 있고 암호학자가 있죠. 많겠군요. 그쵸. 네. 그래서 암호는 대부분 수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암호학을 공부하는데 좀 허들이 되곤 하는데요. 네. 그 암호학이 그만큼 체계적이고 암호학을 가진 나라, 그 나라만의 암호를 네네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나라일수록 네. 국력이 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그 현대는 중요한 학문이 되었다라는 네. 말로 이번 특집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암호 체계를 탐구를 해볼 거예요. 네. 네. 해보고 일부에서는 좀 암호가 뭔지 뭐 이런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2부에서는 굉장히 좀 현대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네.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음. 일단 그 패스워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호. 그치. 네. 뭐 우리말은 아니지만 네. 비밀번호? 비밀번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통 암호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만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 아예 다른 뜻이에요. 그래요. 암호는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데요? 그 엄격하 보면 이 둘이 네. 다른데 그 비밀번호가 뭔지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빨라요?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랑 가까운데 그 네. 제3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예요. 암호는 그 정보와 관계 있는 사람 사이에만 이해되도록 꾸민 약속 기호. 그러면 암호의 범주 안에 패스워드가 있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분야네요. 거죠. 네. 그래서 뭐 패스워드는 이거를 내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열쇠라고 볼 수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거고. 패스 시켜주는 워드잖아요, 그냥. 그치. 그치. 너 똑똑하다. 똑똑하다. 배웠어. 이과생들이야 역시. 나는 안 배웠는데 넌 배웠나 보다. 네. 다른 역시 광운대 좋네. 학교를 공개해버리네요. 당황했어. 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정보가 알려지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암호가 쓰이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암호학인데요. 네. 그래서 정보가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일부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고 불리는 은폐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가 뭐냐면 이게 정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는 기술이에요. 마치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네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에 뭐 우산, 그다음에 지팡이, 모자. 버섯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숨겨놓잖아요. 숨겨놓는데 네. 그림 사이에 섞여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고 두 번째는 정보를 약속된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크립토그래피라고 네. 말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크립토그래피는 존재 자체는 노출시켜요. 나 여기 암호 있다. 이게 암호야라고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뭐 지난주에 말했던 이발소에서 말했던 뭐 해시 같은 것도 뭐 암호화는 아니지만 네. 해시 함수 자체는 암호화는 아니에요. 2부에서 자세히 다뤄주겠지만 그 암호화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고 형태를 있군요. 띠고 네.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테가노그래피는 네. 그리스어로 덮다라는 뜻의 스테가노스랑 쓰다라는 뜻의 그라페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덮어쓰다? 우리가 말할 때 네. 그래피, 네. 그래피 이러잖아요. 포르노그래피 이런 거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가 그라페인에서 다 온 거래요. 네. 그라피가. 네. 그래서 스테가노피는 정보를 암호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기는 거예요. 네, 덮어버리는 특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물이 감추어진 지도를 집 벽에 걸어놓고 집에 강력한 도어락을 해놨다고 쳐요. 은 실장님 집에 보물이 감춰진 지도를 이렇게 딱 벽에 걸어놓은 거야. 대문짝만하게. 대문짝만하게. 그러면 누구나 그 집에 들어서면 그 지도의 복잡하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거는 뭐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보기 어려워요. 암호를 하나 건 거죠.
집에 들어온 암호를. 근데 그 위에다가 뭘 덮어 씌운 거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서 보호하려면 이 지도 위에다가 특수 잉크로 덧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한 폭의 풍경화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몰라요. 근데 자외선을 쫙 쐬주면 그 지도가 보이는 거야. 영화에서처럼요. 영화에서처럼. 네. 그럼 이게 뭐 스테가노그래피의 스테가노그래피. 가장 쉬운 네.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앞에 액자 걸어놓는 건 스테가노그래피인가요? 그 앞에 액자? 그러니까 그 보물지도에 잉크는 비싸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액자를 걸어서 감춰놓으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게 이 걸려 있는 거 자체가 네. 암호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해야죠. 액자로 아. 가려놓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그치. 뭔가 이상한데? 넘어갑시다. 네. 네. 지금 방송 준비한 친구부터 셋 다 당황했어. 아니 그 일 실장의 그 기상천외한 생각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스테가 위에를 덮어 그린다며 어. 암호를 덮어서 감춘다며. 네네. 그러니까 그걸 딴 걸로 그냥 액자나 거울로 덮어놓으면 안 되냐는 거죠. 그것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감추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감쪽 값일수록 이 정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나 네. 그다음에 만든 사람도 숨겨진 정보를 모른 채 지나갈 거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스테가노그래피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단점도 나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 네. 은실장이 방금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은 수준의 스테가노그래피인 게 이게 누가 봐도 뒤에 덧대져 있다는 거 알잖아. 치워보면 알 거 아니야. 치우기 치워보면 알 거 아니야. 전까진 모르잖아. 액자가 튀어나와 있잖아. 뭐에 밀려가지고. 그 그러면 뒤에도 이제 액자가 티가 있고. 나잖아. 응. 그렇게 하면은 이 스테가노그래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니는. 아, 또 이거 나왔네. 그 감성. 야 이거 무슨 뭐야 전두환이야? 당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문과랑 이과의 차이입니다. 네. 어쨌든요. 네. 그래서 좀 보편적인 방법의 스테가노그래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테가노그래피 네. 16세기 수학자 중에 이탈리아의 카르다노라는 실제 사람이 있어요. 있었던 일들. 네네. 그래서 사각형으로 이 격자를 파내요. 그래서 쉬운 예로 종이에다가 네. 구멍을 커터칼로 사각형으로 끊어요.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말만큼 구멍을 내. 네. 임의의 구멍에다가.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말을 써요. 실장의 네. 실크로드 이렇게 써요. 네. 그리고 뒷장에다가. 그리고 뒷장에다 쓰고 그걸 위에 격자를 벗겨내요. 네, 벗겨내요. 그러면 이게 지 맘대로 은실장의 실크로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말을 막 써요. 막 쓰고 은실장한테 그 격자랑 그거랑 같이 주는 거야. 보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다음 이제 자가발전에서 할 콘텐츠 제목은 이겁니다. 그 격자를 대보고 보세요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격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말이 써져 있네라고 보겠지만 은실장 그 격자가 있으니까 흔하게 영화나 미디어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암호 방식 중 하나. 딱 대보면 은실장은 실크로드. 딱 그 영단어 책 사면 빨간색 그 필름이 그치. 들어있잖아요. 그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뭐야? 아니 그 탄식이 나와서 갑자기. 이 얼마 전에 네. 저기 게임 특집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뭐지? 여권 내라고 동물하는 게임을 네네네. 네네. 하시는 분들이 페이퍼 계세요. 플리즈? 페이퍼 플리즈를 거기 보면 중간에 그 이런 종이를 주고 가거든요. 며칠 있으면은 내용을 알 수 없는 편지 같은 게 와요. 아. 두 개 겹쳐 보면 네. 이제 미리국 시켜줘야 되는 사람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흔하게 옛날부터 있는 암호 방법 중 유명한 방법인가 보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탈리아의 과학자 포르타는요. 네. 삶은 달걀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숨겼는데 달걀의 껍질에다가 백반 30g, 식초 500mg을 섞어가지고 달걀 껍질에다 글씨를 쓰면 그 달걀 껍질에 미세한 구멍 있잖아요. 진짜요? 그 스며들어서 삶아질 때 거기 글자가 새겨져서 삶아진다 그래요. 그럼 삶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네요. 삶아져서 그걸 깨보기 전까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은실장한테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점심 메뉴는 이겁니다 하고 삶은 달걀 쓱 줘. 그러면 은실장이 삶은 달걀이니까 먹으려고 까다가 안에 짜장면이라고 써 있는 거지. 쟁반 짜장입니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지. 네. 근데 무섭네요. 네, 이유가 참. 이런 거는 네. 한 번 알려지면 금방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다 해볼 수 있지. 내가 은실장한테 삶은 달걀 줄 때보다 야 너 그거 뭐 다음 해봐봐. 메뉴 아니야? 깨봐 이렇게 물어볼 거 그치. 아니에요. 네. 그러면 쉽게 들통나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좀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방식은 결국에 어떻게든 감추는 방식이 알려지는 순간에 그 의미가 유추가 없어지는 되니까 거죠. 네.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는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는 그 크립토그래피랑 항상 같이 쓰이는 방식으로 요즘은 많이 쓰이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쉬운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마이크로도트라는 방법의 그 스테가노그래피를 썼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기밀 문서를 만들어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독일에서 저기 스파이한테 보내야 돼. 한국에 있는 뭐 스파이한테 보내야 돼. 네. 근데 아닌 것처럼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 기밀 문서를 네. 필름에다 적어요. 무슨 필름?
그냥 투명한 필름. 아, 네.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작게 만들어요. 작게 그 축소시켜요. 네. 네. 그럼 필름에다가 종이에다 비춰보면 우리가 작은 필름인데 사진을 빛에다 비춰보면 빛은 크게 커지죠. 맞잖아요. 네. 영상이 보듯이. 영상이 보듯이. 그래서 아주 작은 점 사이즈로 얘네가 줄여요. 그리고 이거를 마침표에다 붙이는 거야. 아, 그래서 문서의 마침표에. 문서의 마침.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신문 같은 마침표에다 이 조그마한 마이크로옷을 딱 붙이고 네. 그걸 그 영상기로 스파이한테 보내요. 네. 편지로? 그럼 스파이가 편지로. 네. 그럼 스파이가 그걸 뜯어가지고 점들을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딱 뜯어가지고 딱 보면 필특티. 편지가 나오는. 오. 이게 그럼 크립토그래피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서 그래서 크립토그래피. 네, 여기서 크립토그래피는 이 필름을 미국의 FBI가 이거들을 스파이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유난히 마침표만 반짝거리는 거야. 그때는 볕이 좋았나 보네. 유난히 침이 튀었나? 약간 반짝거려가지고 왜 그러지 뜯어봤더니 네. 이런 게 있네. 음. 딱 뜯어봤는데 안에 내용이 다 암호화돼 있는 거야. 아, 일단 찾긴 찾았는데. 그치. 그러면은 스테가노그래피 부분은 찾았는데. 안에 내용을 암호화를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얘네가 이거 찾긴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고문하기 시작해야지. 이제. 그치. 말해 이렇게. 그게 네. 방금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암호를 뚫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고무호스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을 고무호스로 고문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실제로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 네. 암호화 짤로 돌아다니는데 짤로 돌아다니는 고문이 제일 빠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탁하니 어타닉 죽더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스테가노그래피가 들통나도 크립토그래피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막혀있으니까. 이중보함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컴퓨터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데이터 껍데기의 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을 읽어보면 실제 내용이 보이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게 네네. 뭐 가장 유명하게 뭐 로마나 마카노라는 사람이 스테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좀 섬뜩한 얘기지만 교황의 초상화 사진을 딱 넣었더니 찌지직 해서 딱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고성능 폭탄의 설계도야.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멋있는데. 멋있어? 아니 그 개발했던 아이디어가 되게 대단하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즘은 컴퓨터로서 요새는 뭐 컴퓨터로서 활용하는 분야가 가장 이 많고요. 스테가노그래피를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건 뭐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서 자막을 이미지 파일로 변경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거기는 그 자막 파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게시판 규정상. 사람들이 이미지 파일인데 이게 자막을 이미지로 숨겨놓은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일종의 스테가노그래피죠. 스테가노그래피지. 네. 실제로 그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 스테가노그래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았더니 어떤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그 토렌트 파일로 나와요. 그 어떤 뭐 저희가 썼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스테가노그래피 좀 얘기 들어보니까 좀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좀 막 스파이 같고 좀 이게 재밌으셨으면 영화 다빈치 코드를 보시면은 아니 근데 크립토그래피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 암호화에 대한 것들은. 네네 계속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으셨으면 다빈치 코드 보시면 다빈치 코드 내용 전체가 그냥 스테가노그래피예요. 아 그래요. 내용 전체가 그렇지. 그리고 일부 내용이 또 크립토그래피랑 같이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재밌었으면 다빈치 코드 한번 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스테가노그래피는 노출되는 순간 정보가 노출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고 그렇지. 모두가 공유하지 그런. 그렇죠. 네. 두 번째 단점은 정교하게 만들수록 정보의 수신자, 그러니까 내가 은실장한테 타임은 달걀 줬는데 모르고 먹어버렸어. 맛있네 이거 다 먹어버렸어. 일단 먹어버렸어. 날달걀로 먹어야지. 그랬으면 네,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든 당사자조차도 이게 무슨 결과라 내가 이걸 글자를 썼더라. 그렇지. 네. 알 수가 없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그냥 자기도 먹어버리고. 그리고 완벽해질수록 더 모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스테가노그래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지 의심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스테가노그래피의 가장 그치. 큰 문제점이에요. 그치. 멀짓하게 만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일부러 만들 수도 있죠. 오히려 일부러 함정.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테가노그래피는 항상 이제 설명드린 크립토그래피랑 함께 사용되곤 해요 요새는. 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는 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전치랑 대체로 나뉘어요. 네. 전치랑 대체요. 네. 문법적이죠. 전치는 좀 비교적 쉬운 수준의 크립토그래피인데 요즘 유행하는 중고딘 알라서점 아세요? 네? 중고딘 알라서점? 그게 뭐예요? 아니면 중고딘 알라서점 몰라요? 아니면 노인코레방? 그건 모르겠는데요. 중고딘 알라서점. 알라딘 중고서점을 앞뒤로 예, 바꿔가지고 예. 중고딘 알라서점. 네. 코인 네. 노래방을 막 바꿔가지고 노인코레방. 노인코레방. 아. 몰랐죠. 몰랐죠? 예, 근데 아니 이상하다는 건 알죠.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지. 글로 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이 글로 보면은 저 수술이 우리 옛날에 캠리프지 효과라는 말이 있을 그거 정도로. 몇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떠돌곤 했었죠. 네, 근데 뭐 요새는 그 단어 바꾸기 놀이가 좀 요새 유행인 것 같더라고.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그냥 내가 룰이 있어요? 규정이? 아니 그냥 아니, 앞에 없어요. 두 개 앞뒤로 바꾸면 돼 그냥. 해봐. 뭐 야치 참치죽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으면 좀 이상한데 글로 써보면 그냥 순수를 읽혀요. 네네네. 네, 어쨌든 이것처럼 전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단어나 문자열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은실장의 실크로드를 전치로 암호화해 보면 네. 드로실 크장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읽힌다고? 이게 실제로는 암호화를 한 암호화를 한 거죠. 거죠. 암호화를 한 거라고. 전치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이제 쉽게 그냥 대치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너그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 자가 발정을 아나그램을 쓰면 그 전가 발자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그 규정이 있는 거군요. 규정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게임이 되게 돼요. 애너그램을 게임이 있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막 단어 그 알파벳을 섞어놓고 이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알파벳을 말해보시오. 아, 그거 뭐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 맞죠. 뭐 이응이응이라고 하면 이제 엄지에 붙는 거잖아. 그거랑 다른데 예를 들어 파일이라는 스펠링이 FILE잖아요. 네네. 그 철자 배열을 바꾸면 life가 돼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의를 언제 많이 썼냐면 좀 16세기쯤에 과학자들이 자기네들 그 발견한 내용들 있잖아요. 과학하다 보면 발견한 내용들을 다 아나그램으로 다 써놨대요.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알려주기 싫어하기보다는 이때는 진리가 종교였어요. 그렇지. 시간이나. 네. 갈릴레이가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이거는 지구가 도네. 지구가 도는 것 같네. 미쳤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말하면 진짜 쳐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나그램을 딱 써놓는 거야. 네. 딱 써놓는 게 나중에 죽기 전에 야 저거 이렇게 해봐. 내가 그때 발견했었어. 이렇게 보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거 발견했다는 점으로 증거를 남겼다고 해요. 그 전치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또 힙해 보이는 줄 알아 그게. 근데 전치는 순서만 바꾼기 때문에 사용된 글자의 수는 물론이고 단어에 들어간 글자 있잖아요. 알파벳까지도 네네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겠군요. 그냥 그 우리 전가 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추면 자가 발전이네. 이렇게 자발전이겠네.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 정도의 그 경우의 수가 나와요. 최악인 경우죠 그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다 문장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글 페이지까지 들어가고 그게 아예 책 수준이 돼버린다면 그쵸. 그걸 어떻게 해서는 다 알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니까 네, 의미가 유추할 수 없어지는 있는 거죠.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가 뭐 한 7글자다 그러면 7팩토리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이렇게 하면 이 얘네 너네 지금 외계어의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7개의 글자를 순서를 뒤죽박죽을 했다면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했던 얘기 계속 하잖아. 어쨌든 네. 이거 반복이라 의미가 없다고. 네. 잘 이해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전치는 그러면 너무 좀 쉬운 수준이다. 네네네. 이 정도로만 그렇지. 알고 좋아요. 넘어가면 그 될 것 같아요. 정도면 됩니다. 좀 더 그러면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알아보면 대체라는 기술을 써요. 대체요. 이건 은실장도 잘 알 것 같네요. 뭔가요? 대체를 왜 우리가 내가 잘 알지? WKRKQKFWJS 이게 뭐일 것 같아요? QWER1234. 그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공부할 때 썼던 비밀번호인데요. 이 WKRKQKFWJS는 자가 발전을 영타로 놓고 한글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익숙하죠. 네.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암호문과 평문이라는 게 나타나요. 네. 네. 이 우리가 자가 발전이라는 걸 영어로 놓고 썼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WKRK 이게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나처럼 뻘소리를 하죠. 뭐 이상한 소리 할까? 네. 은실책처럼 뭐 QW 뭐 이딴 소리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말처럼 이 WKRK가 암호문에 해당하고 네. 자가 발전이라는 글자는 이제 암호문을 하나의 그 암호화를 풀고 난 결과인 평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이 대체가 다시 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또 어떻게 나뉘어요? 네, 어떻게 나뉘냐면 코드랑 사이퍼로 나뉘는데 네. 코드는 그 단어나 구, 문장 단위로 그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어만 바꾸면 바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시죠. 뭐 예를 들면 뭐 자가 발전은 팟캐스트입니다. 그런데 자가 발전을 뭐 이발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발소는 자가 발전이야라고 약속을 해놓고 팟캐스트를 TV 프로그램으로 바꿔놓고 네. 그래서 이발소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 약속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자가 발전은 팟캐스트입니다라는 말이네라고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은 실장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았나요? 암구라든지 암구요. 뭐 네네네. 독수리 움직인다 막 이러면 뭔지 알고. 네. 피닉스 그런 거죠. 뭐 QWER 1234라고요. 알았습니다. 느낌표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장 단위로 바꾸는 거를 코드라고 하고요. 네네. 글자 하나하나. 네. 뭐 단어 아예. A는 뭐고 B는 뭐고 네. 1대1 매칭을 해서. 새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사이퍼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방식이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데 좀 말만 들으면 처음에는 코드가 쓰이다가 나중에 사이퍼로 바뀌었겠구나 하는데 네. 사이퍼가 처음 나왔고요. 네. 그 단어 단위로 글자 단위로 바꾸는 네. 사이퍼가 처음 나오고 이게 너무 경우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코드로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코드로 변환이 됐다가 그렇죠. 지금은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시 사이퍼로 돌아가는 왜냐면 그건 대신 컴퓨터가 해주니까. 해줄 테니까요.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군대에선 대부분 아직까지는 사이퍼를 다 쓰고 있네요. 네. 코드를 쓰고 코드를 있는 쓸 쓰고 거예요. 있죠. 네. 음. 머리를 써야 단어들만 되니까. 바꾸니까요. 근데 오늘은 저는 코드는 크게 말하지 않을 거고 네. 사이퍼 쪽인 얘기들만 할 건데요. 음. 가장 쉬운 사이퍼가 우리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카이사르 알아요? 카이사르? C죠. 뭐예요? 아 C죠. 굉장히 오래됐죠. 네. 카이사르 시저에 그 카이사르 사이퍼라는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이게 뭐냐면 미국 그 정보보안국 있잖아요. 네. NSA. 네. 걔네가 걔네 로고도 있어요. 이게 카이사르 사이퍼가 뭐냐면 알파벳이 26개잖아요. 네. 26개를 이렇게 원판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쓰는 거야. 네. 둥그렇게 A, 쓰고 B, C, D, E, F, A, B, C, D, E, 이렇게. F, G 해서 Z까지 써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마한 원을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뭐라고 할까 그 뭐지? 저기 뭐야? 분신사 금고처럼. 받으시. 금고처럼 네, 금고처럼. 안쪽에 또 알파벳을 26글자를 써요. 네. 그래서 서로가 안쪽에 있는 거랑 겉에 있는 거랑 따로 이 원이 돌아가게끔. 네. 네. 그래서 A를 이렇게 조금씩 돌리다 보면 A를 나중에는 Z로 바꾸고 네. B를 C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밀려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카이사르 사이퍼예요. 그래서 얘네한테는 열쇠가 뭐냐면 안쪽으로 몇 바퀴 돌려라 이게 열쇠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돼 있고 안쪽에는 세 바퀴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로 돌려가지고 A가 D가 되고 B가 E가 되고 C가 F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될 경우에는 헬로우라고 HELL라고 쓰면 KHOOR이 돼요. 아, 이게 이게 밀려났으니까. 네. 이게 그 로마 황제 중에 카이사르, 그러니까 줄리우스 시저가 네. 실제로 이 암호를 썼었어요. 맞아. 근데 그래서 이런 유래가 식으로 된 거예요. 하면 네. 그 밀려났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25번만 해보면 아는 거야. 그치, 돌려보면 다 돌려보면 다 나오는 답을 거죠. 아니까. 그 허접한 거지. 그런데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풀었어, 지금. 풀었어. 실장 풀었어. 오, 네. 똑똑한데. 네. 똑똑한데. 아무는 뭐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카이사르 사이퍼라고 드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풀리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윤 실장은 비교적 오래 걸린 편이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세 번 밀렸다는 사실 자체가 열쇠가 되는 건데 카이사르 사이퍼는 그러면 25개의 열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파벳은 26자지만 뭐 지가 지자리에 동일한 있는 거는 거는, 네, 열쇠가 의미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25개 열쇠가 되는 건데 그래서 25번만 해보면 평문을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알파벳 간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또 이용을 해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알파벳들 있잖아요. 네네. 걔를 서로 순서로 막 바꿔요. 걔는 A, B, C, D 순서가 아닌 거야. 딴 막 순서인 거야. B, C, E, F, 그러면 Z, 좀 E. 완벽해지기 시작하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4 곱하기 10의 26승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 뒤에 공이 26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많은 푸는. 경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드에서 사이퍼에서 코드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정보를 받는 사람도 이게 몇 번째 이게 있는 거야? 그치. 뭘로 엄청 풀어야 헷갈리기 돼? 시작하지. 네. 몇 번째 돌려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말이라는 알파벳을 넣어서 배열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뭐 약간 어느 정도의 그 꾸러미를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어라고 이제 어느 정도 맞춰보라고. 키워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치에 비해서 강력하지만 대체라는 방법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체라는 방법에도 취약점은 있는데 네. 알파벳이랑 1대1이랑 대응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알파벳이 많이 사용되는 글자가 있으면 이거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유추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알파벳에서 가장 많은 그 한 단어에 빈도를 여러 갖고 가지가 내고 있는 게 나오는데. 이. 알파벳 E가 제일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빈도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더나
아니면 뭐 ed 아니면 ing 뭐 이런 거 같이 영어에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많이 말들 자주 있잖아요. 쓰이는 거. 이거를 유추해서 찾아내기 시작하다 보면 금방 26글자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그치. 거예요. 저만 찾는다고 생각하면 음. 나머지 코드를 알아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런 해독법 빈도 분석법이라는데 이 빈도 분석 재밌는 게 꾸란 있잖아요. 음? 꾸란. 아 코란. 네. 코란. 음. 그 코란을 해독하기 위해서 네. 해석하기 위해서 그 사실 코란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코란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인데 네. 해보니까 암호 푸는데도 도움이 되네. 그렇겠지. 이래서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방법을 막기 위해서 0에서 99까지의 숫자의 알파벳을 대신해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7은 A, 뭐 68은 B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럼 나머- 진수 막 더 늘어나겠네요.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만큼 그래서 알파벳은 26개니까 나머지 74개는 빈 말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간에 아무 숫자를 막 넣는 거야. 음. 그래서 찾는 사람이 이거 내가 되게 해석해봤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방드 얘기한 대로라면, 그러니까 막는 사람들 아니 뚫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거를 또 발전을 시켜서 막으려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또 이전에 썼던 거랑 같이 쓰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암호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꾸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너무 병용성이 많아지고 뭐 수학 시간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난수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난수표가 뭐예요? 난수표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일종의 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쉬운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네. 난수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간첩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아 그게 난수표가 된다고. 네. 난수표가 네. 되면 뭐 42페이지. 41페이지의 7번째 줄에 4번째 글자. 음. 그리고 뭐 128페이지에 뭐 11번째 줄에 첫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그 단어들을 문장이 되는 합쳐주면 거지. 은실장의 실크로드가 딱 되는 거야. 은실장을 공격하라. 이렇게 딱 좋아. 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난수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자꾸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난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은 크립토그래피에서 굉장히 쉬운 수준. 아 이게 쉬운 수준. 완전히 쉬운 수준이고 이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 방식들도 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이런 사이퍼라든지 전통적인 크립토그래피 방식에 좀 바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립토그래피를 좀 쉽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크립토그래피가 발전을 했고 암호화에 접근하려면 이렇게까지 접근하면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의 시작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태동기 네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럼 2부에서 들어보는 이제 현대 사용되는 거에 어쨌든 베이스가 됐단 거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네.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